저는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그게 이득이 되어 주변 친구도 많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많이 있었지요. 저도 이런 제 성격이 싫어서 상담을 받아보며 고치려 노력했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국엔 사회생활이라는 게 거절하고 내 중심적으로 일하다 보면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그 일을 겪은 후부터 저희 성격은 360도 변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사연을 풀어보자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바로 취업을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절도 못하고 착해 빠진 성격이라서 신입일 때부터 사수와 선배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거의 모든 잡일을 맡아서 했었죠. 근데 정확하고 업무 능력도 빠르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나쁘게 평가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또 남들보다 2배, 3배는 노력해서 업무를 잘 해냈기에 승진도 동기들보단 빨랐습니다. 동기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저보다 한 달 일찍 들어온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외모도 예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해 인기가 많았지만 업무 능력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같은 일을 맡으면 저와 비교가 돼 질타를 받곤 했었죠. 또 반대로 외적으로는 제가 수수한 편이고 그 친구는 화려한 미인상이어서 그 점에 대한 비교도 항상 따라붙었어요. 그래도 회사 내에서는 동갑인 친구가 이 아이와 저밖에 없어서 우린 회사에서 함께 잘 다녔습니다. 그 친구도 제가 거절 못하는 성격인 걸 알고는 이런저런 업무를 관한 것이나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업무적으로 더 평가를 받는 자리다 보니 상사들은 그 친구보다는 저를 더 좋아했었고 그 친구도 그런 저를 보며 은근 질투를 했었어요. 그 친구는 업무 능력으로 비교받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였나 보더군요. 가끔 지시받는 일을 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만 한 적도 있고 제가 도와준 프로젝트를 혼자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착했으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해 따진 적도 없었고 기분 나쁜 티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날고 기어도 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28살에 금세 대리를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임이었고요. 같은 주임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대리를 달고 난 후부터는 그 친구가 저를 은근슬쩍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존칭을 쓰면서 저에게 비꼬듯이 먼저 대리달아서 좋으시겠어요? 라고 빈정상하게 말하기도 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혼하면 모두 끝인 건데 그런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는 아니어서 못할 수도 있겠어요 라며 저를 깎아내리는 말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저를 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본격적으로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다니면서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제가 거절도 못하고 착해 빠진 건 다 연기일 뿐이라며 자기와 단둘이 있을 땐 뒤에서 사람들 욕하고 앞에서는 철판 까는 것이라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동료와 같이 일하는 사수들에게 찍혔고 모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왕따 당해본 적도 처음이라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회사에 다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저를 미워했던 건 너무도 잘난 저에게 질투가 나서 그런 거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였습니다. 얼떨떨하고 조금 미심쩍었지만 미안하다는데 안 받아주고 백이 나요.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가 사과도 할 겸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하길래 뭐냐 물으니 남자를 소개해준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남자냐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며 자기가 아는 오빠인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직업도 좋고 집안도 잘 살아서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남자에게 관심이 없던 모태솔로지만 계속 연락해보라고 따라다니면서 조르길래 번호를 받고 소개팅 자리에 갔습니다. 펀치란 남자가 오길래 설마 저 남자는 아니겠지 했는데 친구가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맞더군요. 대화를 해보니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1년 정도 연애하면서 프로포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하면서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언님과 배웠을 때 상견례 할 때 티가 안 나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에게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시집살이요. 제사가 있는 날에는 아예 연차까지 써서 아침부터 준비하라 하시고 주말마다 오라 하시고 대청소며 이불 빨래며 전부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남편의 할머니께서 연세가 92이신데 저에게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할머니를 병간호 해드리라 하셨어요. 곧 있으면 승진도 하고 일까지 그만두고 할머니를 모시는 건
좋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남편 업어 키우신 분인데 그게 할 소리냐며, 그리고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그런 불효막심한 행동을 하느냐고 화내셨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보지 않는다면 월 200만원씩 요양비 달라시는 거에 아직 집대출도 많이 남았으니 남편은 저보고 회사는 나중에 복직하고 할머니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정성을 다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결국엔 회사를 그만두고 시할머니를 요양했습니다. 사직서를 냈는데도 부장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과장 승진인데 이 아까운 기회를 놓칠 거냐며 저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할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날 집에서 온종일 입을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았던 남편은 여자가 집안일 하면서 시댁 어른 모시는 게 뭐가 서럽냐면서 짜증만 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성심성의껏 모시자는 마음에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휠체어에 모셔 산책하러 자주 나가고 책도 읽어드리고 염색도 해드리며 재밌게 보냈습니다. 어머님과는 다르게 할머님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할머님도 며느리보다 손주 며느리가 낫다며 절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님의 시집살이를 다 해내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고맙다는 말을 고수하고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먹고 놀지 말라는 타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버틴 지 3년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유일한 동무이자 이 집에서 숨 쉴 수 있게끔 하여 주셨던 할머님이 돌아가시니 저는 한동안 공황 상태로 지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어디에 의지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할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저에게 써주신 편지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100만원의 꼬깃꼬깃한 현금이 들어있었고 편지에는 더는 눈치 보지 말고 거절도 하면서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선물을 보니 눈물은커녕 오히려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더는 머저리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지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다시 회사에 복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너 같은 걸 받아줄까? 이 뉘앙스로 계속 집안일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할머님도 제가 극진하게 모시고 돌아가셨으니 저 이제 회사로 나갈 자격 있어요 하고 제 마음대로 복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에 가보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과장이 되어 있었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과 일을 하면서 안타깝지만 지금 그 친구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서의 과장급을 2명 이상 둘 필요가 없다 하시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 하시더군요. 착잡하게 회사에서 나오는데 회사에서 다니던 직장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배와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후배가 하는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제 남편이 그 친구의 전 남자친구였고 그 둘은 무려 6년이나 만나왔다는 것을요. 만나면서도 회사에 가끔 온 적이 있어서 후배들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사귀고 있을 때 가끔 점심 먹으면서 연애담을 들려주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마마보이의 엄마는 완전히 올감이라면서 결혼하면 엄청난 시월드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까지 계셔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조만간 헤어질 거라고 말했었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조용해서 헤어진 줄 알고만 있었는데 제 결혼식 날 신랑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수라서 말도 못 꺼내보고 괜히 시달림 당할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 날 친구는 엄마가 수술하신다고 오지도 않았었는데 그게 다 작전이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순간 욱해서 쫓아가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 친구는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를 맡았고 제가 틀을 다 잡아놨던 양식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제가 퇴사하던 날 정신없이 그냥 놔두고 왔었던 자료들을 다 뽑아서 전부 자기가 한 것 마냥 업무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동료는 저에게 사실을 알고 싶었지만 그 친구가 너 말을 믿어줄까?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협박에 잠자코 묵인해야 했다는 겁니다. 다 저를 밀어내고 본인이 회사에서 잘 나가기 위한 여우 같은 연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는 멍청이가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순진한 거지 머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업무 능력으로 보나 똑똑함으로 보나 친구에게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계획 짤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행동에 들어간 저였습니다. 이 어깨 쪽은 제가 꽉 잡고 있던 터라 거래처나 같은 계열 회사에도 다 연이 닿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경쟁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한창 잘 나갈 때 경쟁업계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업계는 어느 거래업체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되는데 제가 거래업체를 다 잡고 있다 보니 서로 스카우트해 가려고 안달이 날 수밖에요. 좋은 조건도 많았지만 제가 고지식한 면도 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다 거절했었는데 말이에요. 이전 회사와 양대산맥을 이루는 회사로 들어가서 그 친구가 이루는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 경쟁회사에서는 이력서 볼 것도 없이 바로 면접하면서 연봉 상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이사님과도 대화를 하는데 그동안 제 소식을 못 들어서 서운했었다며 자기 회사의 이력서가 올라와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연봉과 대우는 업계 최고로 맞추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전에 회사에 관해 이야기를 살짝 해주신 겁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도 잘 나간다고 소문이 났지만 관리도 그렇고 계약사항에도 거래업체들이 불만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저보고 능력 좀 발휘해달라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당연히 그렇겠다고 했었죠. 저는 회사 다니는 것을 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무시하고 출근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도 연봉이 높고 업무 조건도 훨씬 좋아서 완전히 날아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하여 저는 그 친구가 맡고 있었던 업체를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야근하면서 양쪽 회사의 경쟁 물품도 2위에서 1위로 추월하게끔 하였습니다. 업계 1위였던 이전 회사는 2위로 하락했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업계 1위로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이전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그 부서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업무 능력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팀을 총괄하는 직급까지 맡게 되어 전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자기 회사에 일부러 기쓰고 덤비는 거냐고 따져 묻길래 저는 거기까지가 너의 능력인 거야. 남의 능력까지 베끼지 말고 너 스스로 쟁취해 이 도둑년아 라고 말했고 그 친구는 저보고 질투에 눈이 멀어 앞도 못 보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의 전 남자친구까지 소개시켜주면서 남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너 아니니? 사람의 탈을 썼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자기의 능력으로 오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비열하게 치졸한 방법을 써야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인데 누굴 탓하겠어? 라고 말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남편은 계속 회사에 다닐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길래 짐 싸들고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둘 다 길길이 날뛰는 거 제가 따로 살면서 이혼할지 생각해보자고 말하자 갑자기 조용해져서는 다시 들어오라는 말에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의 말씀대로 저는 이제 저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저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그 삶을 얻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것입니다. 회사 다닌 지 2년이 조금 지나자 이전 회사에서 혹시 다시 복직해줄 이사가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복지가 매우 좋아 옮길 마음은 없지만 그 친구를 자른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 고민 좀 해보겠다고 하니 안 그래도 제가 와주면 그 친구가 할 일이 당연히 없어지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답이 온 거예요.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해 너희 회사에서 나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고 복직을 부탁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만 더 나 건들면 이 업계에서 너희 실태로 다 까발리고 매장시킬 거니까 조용히 살라고 충고해주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그 친구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세상은 좁다고 했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남봉꾼으로 유명했던 학과 선배를 사귀고 있더라고요. 결혼 날짜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양다리도 모자라 문어다리에 여자 막 사귀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때도 4년 만나는 여자친구 놔두고 클럽에서 다른 여자 만나서 모텔 가던 사람이었죠. 그걸 또 친구들에게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성병까지 옮겼다고 들었는데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들은 그 선배가 찝쩍거려도 절대로 안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군수저여서 소문도 다 묻히고 그랬었는데 그때 같이 학교 다녔던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졸업도 하고 나서 어학연수로 캐나다 가고 나서부터 소식도 잠잠해지고 그 선배에 관한 이야기는 다 잊혀졌었는데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그 선배가 SNS로 여자친구 사진이 올라온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었죠. 그 친구였다는 것을요. 그 친구가 선배의 돈을 보고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끝까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려고요. 참 고소하네요.